안녕하세요. 빛나는 내 브레인 트레이너 김대영입니다. 이번에 박사 논문으로 연구한 노인 대상 수면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우수 논문상을 수상해서 우리 총장님 또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노인 수면 개선에 대한 대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먼저 필요성입니다. 그냥 쭉 같이 한번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 및 의료 기술의 발달은 수면 연장으로 이어져서 국내 65세 이런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에는 14.3%에 도달했으며 2026년에는 20%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2025년이 되면 2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런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바로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까 여러 이런 기저질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노후 생활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노인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이며 바로 활력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건강과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특히 노인이 되면 이런 수면 시간이나 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노인은 수면 만족도 저하를 경험하는데요. 잠들기가 어렵고 또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수면 중 자주 깨며 낮 동안 각성 상태 유지에 어려움 등 여러 수면 장애를 경험을 합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노인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분들에서도 이런 수면 장애가 많습니다. 이런 수면 장애를 완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런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이런 약물 치료는 자주 사용되지나 부작용이 있으므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수면제는 바로 렘 수면의 억압, 또 신체 및 심리적인 의존, 약물과의 상호작용, 또 남용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이 수면제는 복용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약물 치료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체 활동이라든가 이암요법, 마사지, 아로마, 웃음치료, 열요법, 뜸요법 등과 같은 이런 단일 중재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일 중재법은 간편하고 간단한 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엄밀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단일 중재법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보완하고자 단일 중재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이런 최상의 효과를 유도하는 대상자 중심의 복합중재법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런 복합중재법을 수면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법으로 권장을 하였고, 복합중재법이 수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이런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복합중재법은요, 수면 위생교육과 이완요법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면 위생교육은 치료와 예방 차원에서 양호한 이런 수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습관,
그리고 환경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장 우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중재법은 소수 대상으로만 활용되고 있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복합중재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뇌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바로 뇌교육은 바로 뇌와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하는 고유한 활동을 통해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뇌교육은 뇌체조, 호흡, 명상 등 다양한 신체, 정서, 인지 활동을 활용하여 뇌와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면서 단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이런 뇌교육적인 연구가 수면 개선을 일으켰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보우댕과 동료들의 뇌파진동 명상 연구, 또 최재호의 경침 뇌파진동 수련 연구, 또 김문기의 이런 뇌교육 체조와 기공 프로그램을 통한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우리 뇌교육이 이런 수면 개선에 효과적이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신경계를 살펴보면 이 뇌신경 10번 신경인 이 미주신경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데요. 이 장 아시죠? 단전치기라든가 장운동, 배꼽 힐링 등의 이 뇌체조는 장을 자극해서 이 뇌의 세로토닌 호르몬의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바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세로토닌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 우리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멜라토닌의 전구체로 작용하므로 세로토닌의 증가는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어 수면의 질과 양을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한 호흡과 명상은 우리 자율신경계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도하여 수면을 증진을 합니다. 우리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副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교감신경이 너무 각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자율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시사하듯이 뇌교육은 이런 뇌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수면 개선 복합 중재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이론적 배경으로 수면 위생이란 바로 불면증 해소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하우리가 1977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바로 수면 위생 교육은 수면을 저해하거나 이런 증진하는 행동들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로 이 보건복지부와 국가 트라우마 센터도 2022년에 건강한 수면을 위한 수면 위생 실천법 10가지를 안내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런 수면 위생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볼펜이 있으시면 볼펜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 보십시오. 1번.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시나요? 낮잠은 가급적 피하고 자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기. 3번,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고 이런 적당한 실내 활동을 하기. 오후 3시 이후에는 가급적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기. 요즘 커피들 막 좋아하시죠? 오히려 피곤하니까 각성을 위해서 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이 피곤함을 악순환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잠들기 6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기.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담배와 술은 멀리하기.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담배와 이런 술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쾌적한 침실의 환경을 마련하기.
수면 전에 이런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 또 잠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시간을 확인하지 않기, 또 자리에 누운 뒤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졸음이 느껴질 때 자리에 누워야 된다는 이런 10가지의 수면 위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 연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런 바즈, 프라고스와 기대 이런 노화 수면 모델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 노인의 수면 장애는 아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인 기능도 떨어지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화 수면 모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수면 방추가 저하되고 렘 수면이 저하되면서 수면 위상이 정진되는 이런 정상적인 노화를 유발 요인으로 보았고요. 건강 상태가 저하되고 신체 기능이 상실되고 1차 수면 장애가 생기는 일반적인 노화를 촉진 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외로움이라든가 비활동, 부적절한 수면 위생, 이런 사회적 고립, 그리고 부양, 사별 등의 정신 사회적 영향을 지속 요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결과로 불면증, 그리고 졸림, 여러 가지 질환으로도 야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복합중재법 이런 수면 개선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수면 개선 내교육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아까 수면 습관의 이런 평가와 교정, 지침 시간 제한, 자극 조절, 인지적 치료 이러한 것을 수면 위생으로 이제 통합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이런 긴장이완법을 보통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중재법 이런 수면 개선 프로그램의 개념은 수면 위생 교육과 이완요법, 심상요법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소재는 수면이 되고 바로 수면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수면 개선 내교육 프로그램은요, 수면 위생 교육과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하는 내교육 활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위생 교육도 하지만 신체적 활동, 뇌체조, 단전치기, 장운동, 장생복보, 배꼽빌링 등 다양한 신체적 활동, 그리고 복식호흡, 이완명상, 웃음 등 정서적인 활동, 그리고 뇌파진동 명상, 브레인 스크린, 보스 법칙을 활용한 이런 인지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심 소재도 뇌를 중심으로 하고요. 목표는 수면 증진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건강한 노화 그리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수면 노화 모델을 기초로 해서 바로 우리 수면 개선 뇌교육 프로그램, 수면 위생 교육과 뇌교육의 신체 정서 인지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하고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하고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그러면서 신체 활동을 높이면서 우울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수면 장애가 완화돼서 수면이 증진되고 불면증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과 수면 만족도가 향상하면서 건강이 증진되는 이런 프로그램 모형을 잡아 보았습니다. 또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노인복지센터 수면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뇌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수면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질적 실행 연구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존의 연구가 주로 사전 사후의 이런 결과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수면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양으로만 측정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다양한 요소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적 연구를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노인의 수면 개선을 위한 뇌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 분석, 요구 분석, 환경 분석,
네, 학습자 분석을 네, 실시하고 수면과 네, 뇌교육 관련 이런 전문가의 전문가 평가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 이제 기존의 이 뇌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수면 개선을 나타낸 효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가지고 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연구를 시행을 한 게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A구 네, 노인복지센터에서 꿀잠교실이라는 명칭으로 네, 참여자를 모집하여 네, 예비 실행, 1차 실행, 2차 실행으로 네, 노인 수면 개선을 위한 네, 프로그램을 네,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바로 케미스와 메타가르트의 이런 실행 연구 사이클 모형에 따라서 계획, 실행, 관찰, 반성 이런 사이클을 진행을 했고요. 네, 옆에는 네, 이번 프로그램의 연구 설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헌 분석,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서 예비 실행, 1차 실행, 2차 실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인데요. 바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60세 이상의 노인 150명에게 이런 뇌교육 기반의 수면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설문지 조사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먼저 수면장애 노인 7분을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어떤 수면 장애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뇌교육 및 수면 전문가, 뭐 의사, 뭐 교수, 또 여러 수면 전문가 12분에게 자문과 확인 절차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는 이런 질적 자료, 네, 면담이나 참여 관찰, 나눔지를 통해서 수면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또 좀 더 또 객관적인 그런 측정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한국판 불면증 심각도, 척도, 그리고 수면의 질, 또 수면 만족도 측정을 통해서 노인들의 수면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한국판 불면증 심각도, 척도. 네, 인터넷 조회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런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중요하죠. 수면의 질, 또 수면 만족도 측정, 아주 간단하게 전날 밤에 수면 만족도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연구 방법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수면 개선 뇌교육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를 잡아보았습니다. 이 목적은 수면 개선 뇌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면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바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는 수면 인식을 교정하고 수면 위생을 실천하여 수면을 개선하는 것. 또한 대체조, 호흡, 명상을 습득하고 실천하여 수면을 개선한다. 뇌교육 복수 법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창조한다. 이 복수 법칙은 뇌 운영 시스템입니다. 우리 컴퓨터 운영 시스템 윈도우가 있는 것처럼 바로 뇌교육의 이런 보스 오 법칙이라고 해서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총 12회의 프로그램을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각각 4회차씩 수면 인식하기, 수면 개선하기, 수면 관리하기로 했고 각각 신체 정서 인지 영역을 관리를 하면서 수면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창조하는 것을 잡아 보았습니다. 또 수면에 대한 이런 뇌과학적인 고찰, 뭐 자율신경계의 균형, 또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 또 수면 위생을 실천하기, 또한 생체 리듬의 규칙성, 수면 인식을 교정하는 것, 또한 뇌교육과 수면 증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들, 바로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한 이런 수승 화강의 상태를 만드는 것, 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뇌에서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이런 뇌교육의 원리, 또 에너지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 선택과 창조의 힘을 통해 수면을 증진하는 것,
또 뇌체조와 호흡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뇌교육과 수면 증진과의 관계를 통해서 뇌교육 기반 이런 수면 증진의 원리 5가지를 잡아보았습니다. 바로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고 감각을 회복하여 수면을 증진하는 생체 리듬의 원리, 긴장을 이완하고 정서를 조절하여 수면을 증진하는 긴장 이완의 원리, 수면 증진에 도움이 되는 수면 위생을 실천하는 수면 위생의 원리, 몸과 정서, 뇌를 통합하여 활용하여 수면을 증진하는 심신 통합의 원리, 신경 가소성 원리를 활용하여 내 수면 기능을 증진하고 활성화하는 변화 창조의 원리, 이런 5가지의 원리를 잡고 또 10개의 전략, 그리고 또 실행 방법 등을 짜고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체계를 잡아 보았습니다. 이런 구성 체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AB 실행, 1차 실행, 2차 실행, 12회차씩을 진행을 했습니다. AB 실행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초안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을 했고요. 또 1차 실행에서는 AB 프로그램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면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요소로의 연결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2차 실행에서는 1차 실행을 통하여 파악된 이런 수면 장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수면 개선 및 건강 향상을 도모를 하였습니다. 이 앱이 1차, 2차 실행을 하면서 이런 수면이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오랫동안 젊어서부터 누적된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면 개선의 이런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또 확인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저질환, 우울감이 수면 장애로도 연결이 되어서 이런 사회적 지지와 정서 조절이 수면 개선의 필수적인 요소임도 확인을 했고요. 이런 사회적인 상황도 아주 중요해서 이런 사회적 협력 시스템도 필요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이런 몸에 맞게 또 개별적인 이런 수면 개선 방법이 필요함을 느꼈고요. 또한 노인이 재미있게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요소도 추가를 해야 됨을 확인을 했고, 또한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건강을 관리하는 후속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나 이 어르신들이 바로 장기간 막 5년, 10년, 20년까지 수면제를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 수면제 복용이 이제 줄어들고 또 중단하는 그런 현상들이 결과들이 있었고요. 또한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수면이 개선되는 좋은 효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이 어르신들이 이 시간이 아주 힐링의 시간이다. 또 주로 수면 장애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만 처방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랐는데, 또 신체적, 정치적, 정서적, 인지적인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기 뇌를 조절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많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논의 및 이런 결론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위생 교육과 함께 다양한 뇌교육 활동이 참여자들의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뇌교육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장운동, 단전치기, 배꼽 힐링은 장과 뇌를 연결한 미주신경을 활성화하여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켰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와 자율신경계의 안정은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수면 장애의 큰 이런 중요한 요인이 되기에 뇌교육의 복식호흡, 이완 명상, 레크리에이션의 긴장 이완 활동이 수면의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뇌교육 프로그램을 이런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부분이 수면이 증진되는 결과를 나타냈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뇌교육 프로그램은 적용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이런 통합 복합 중재 프로그램으로 병원의 의료 현장이나 일반적인 기관에서도 확대 시행토록 한다면 노인의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100세 시대 때 노인의 이런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뇌 건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번 연구를 한 이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전국에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층 또 우리 청소년층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오늘 노인 대상 수면 개선을 위한 뇌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